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좀 흥미롭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질문에서도 벌써부터 저희 어머님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학교도 지각을 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주일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고 성적이 떨어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숙제랑 공부 다 하고 한다고 말대꾸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게임에 다 써버립니다. 다 큰아이, 말로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고 야단을 치면 사이만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마귀에 씌인 걸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연에 다급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요. 아이들의 게임 중독, 정말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아마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아들, 남자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고민들 모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목사님, 먼저 성경에서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그냥 참 고민하시는 이 학부모님들, 특별히 집에 주로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분 어머니들이니까 네. 공감하고 뭐 이 시간에 어떤 해결책을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하셔서 속이 터진다고 그냥 네. 같이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오락실이라 그랬죠. 네. 코인 넣고 이렇게 가서 하는데 제한이 많이 되니까 그때는 뭐 동전도 많이 없고 뭐 그리고 나가서 해야 되니까 또 다 보고 있고 가끔씩 또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점검도 하러 오고. 예, 그런데 요즘 뭐 다 집안에 개인 컴퓨터 있고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뭐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 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글쎄요, 구체적으로 뭐 중독 자체를 다루는 부분은 그렇게 뭐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명령은 있고요. 그냥 중독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특정한 행동이나 행동이 자신이나 주위에 폐해를 초래하는데 이를 조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계속 하게 되는 것. 이게 뭐 도박일 수도 있고 알코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빠지는 정도가 좋아하는 정도가 넘어져서 많이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가면 중독이 되는 거죠. 뭐 좋아해서 그냥 이거 사이를 정확하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이게 정도의 차이니까요. 보통 중독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압도적이다. 이게 사람을 하는 사람을 완전 지배하고 있을 때 의식이나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약이든 술이든 뭐 담배든 또 게임이든 자기가 좋아서 해서 하는 거 언제든지 스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탑하고 싶지만 이게 자꾸 자기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둘째는 반복적인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독인 거고 세 번째는 intensity 과도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는 정도가 빈도수가 과도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집중해서 빠져드는 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자기의 거의 인생이 되다시피 공부도 있고 다른 삶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게임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인 생활이나 건강이나 그다음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같은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뭐 지장 주지 않으면 리저 활동이죠. 조금 많이 한다 그래도. 네. 근데 오늘 그 사연에도 보니까 이제 좀 지장이 있죠. 그렇죠.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지각도 예, 하고 학교도 지각도 하고 예배도 특별히 빠지고. 주일이 많은 저희 뭐 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네. 밤 늦게까지 토요일이니까 주로 이제 밤 늦게까지 맞습니다. 하죠. 그럼 네. 거의 새벽까지 가면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죠. 그렇죠. 아무리 깨워도 뭐 자기가 못 일어나니까 예배 네.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고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말씀하는 내용들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항상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 정말로 우리가 뭐 너무 심한 율법주의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정말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본인도 가장 건강하게 쓸 수 있고 대인 네.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도 가장 또 건강하게 우리 지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어떤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 모든 육체 정신적인 걸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육체 정신 또 대인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을 다 그 방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이 말하죠. 특별히 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술 취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겠죠. 한 네. 번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술에 임박힌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완전 술에 취해서 자꾸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걸 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가장 행복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게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게임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다른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 어떤 다른 뭐 집착하는 많은 부분들이 네.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그렇죠. 게임만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 네, 그거 뭐 그렇죠. 드라마 계속 그걸 중독. 보게 되고. 예. 네. 그래서 중독은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에 방탕함, 술 취함을 얘기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거 중간에 대부분은 이제 대인 관계,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조금 중독에 가까운 거죠. 네.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행동을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성령에 거스르는 행동이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건 그것을 하나의 자기 삶의 스트레스의 해소처로 위안으로 삼는 거죠. 그게 이제 빠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위안처가 되니까 하나님을 대처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뭐 다른 마음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 위안으로 삼는 것은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그게 위안이 되고 네. 또 그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죠. 네, 그렇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이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네. 또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도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마귀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이 사연자께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목사님? 정신이 빠져 있는 거 보면 네. 뭔가 쉬어 있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귀의 시험, 뭐 악한 영들의 시험은 다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를 다 유혹하고 그렇죠. 있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사회, 문화, 환경 또 흐름을 가지고 우리 죄적인 욕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프레젠트 이렇게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쉬었다. 네. 뭐 악한 영에 들었다고 할 때는 그 영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상태죠. 내가 내 인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제3의 인격, 영이 네. 나를 조절하는 그게 그럴 때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고 귀신 들릴 때는 중독 때문에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렇게 해서 정신을 지배하면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냥 약 때문에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도 네. 있고요. 환각 증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일상적인 거죠. 네. 그죠. 자꾸 하다 보면 빠지게 되고 점점 들어가는 거지. 그게 네. 어떤 특별하게 어떤 강한 영이 지배하는 상태는 아니고 네. 그냥 생활 습관에 의해서 습관을 통해서 그것에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되면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뭐 마귀에 씌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behavior하고 그다음에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행동의 결과고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뭐 그냥 축기를 하는 그런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예 behavior와 내 심리적인 상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그 해결책이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그렇죠. 다른 거죠. 사탄의 네. 영이 씌었으면 쫓아내도록 해야 되고 막 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behavior하고 psychological 문제니까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보면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좀 중독에 잘 빠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게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중독이라는 현상에 있어서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좀 더 중독에 잘 빠질지 그리고 그냥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면 다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게임을 남자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중독에 빠졌다고 할 정도는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중독에 빠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게임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 건지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건지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자꾸 빠지다 보면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죠. 네. 예,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보통 있죠. 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막 게임하다가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자각을. 야, 공부할래 그래 억지로 또 네네. 막 하긴 해놓고 또 이거 하고 네네. 엄마가 뭐 하라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이런 네. 게 이제 스스로 이게 사회적인 자기 책임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예, 잔소리 들을 때까지 계속 게임 하긴 하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보통은. 네. 근데 그게 이제 상실될 때 중독으로 빠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중독까지는 주로 안 빠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조금 왜 활동적이나 또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게임 뭐 운동 잘해서 바깥에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면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뭐 농구 잘하든 뭐 하면 밖에 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게임도 하지만 네. 그런 아이들은 좀 덜 빠지는데 좀 내성적이고 대인 관계에 조금 요즘은 그 주의력이 결핍한 아이들도 많고 대인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나 어려움에 견디는 그런 내성도 굉장히 좀 약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면 남은 힘들고 대인 관계 하기는 그럼 혼자 있으려고 하면 심심한데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하면 거기 훨씬 더 많이 빠질 경향이 많죠. 네. 그런 아이들은 대외 활동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또 한 가지는
번째는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 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고 또 특별히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집안에 스트레스가 있어도 특별히 부부 관계나 가정의 환경이 굉장히 서로가 케어하고 또 원활하지 못하면 주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가방 놓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네. 그죠? 엄마가 뭐 하든 막 신경 쓰지도 않고 막 관계가 네. 부모에 좋지 않으면 그냥 지방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그냥 게임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그렇죠. 거죠. 집중 네. 못하니까 이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이제 성격적인 것들이 같이 결합하고 환경적인 것들이 또 결합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 안 하면 건강한 주의 관계가 있으면 나를 통제해 주는 메커니즘이 있죠. 네. 부모의 관계 때문에 부모의 또 따끔하지만 또 따스한 그렇지. 부모님 마음 다 아니까 네, 애들이 그렇죠. 자꾸 뭐라 그러면 또 그래도 눈치 봐서 네, 이렇게 네. 자기가 절제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모가 없고 그냥 막 방치되면서 혼자 놔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이 빠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리적인, 성격적인 또 가정 환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결합되면 굉장히 중독으로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죠. 환경이 참 많이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좀 현실 도피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 또. 성격하고 기본적인 네. 그다음에 환경이죠. 네, 예. 그렇군요. 목사님, 어느 정도 게임을 해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중독인지 어떻게 그건 정도의 판단을. 차이죠. 예, 사이콜로지컬 문제니까 행동적인 거고 네. 뭐 당뇨라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 프리다이아베티스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당뇨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진단할 수도 있지만 네. 게임 중독을 뇌파 검사를 하든가 뭐 그런 그런 게 할 수도 있으면 참 좋을 있겠지만 텐데.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행동 보고 중독이 아닌데 막 중독처럼 생각하고 막 너무 잔소리하면 아이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더 빗나가고. 스스로 절제하는데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보통은 이제 뭐 전문가들은 보통 몇 가지 이제 진단의 요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는 거. 어느 정도 하고 절제 스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12시, 1시, 2시까지 그냥 계속 2시까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체력이 대단한데요. 예, 지속적으로 밤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그게 아침까지 자기가 지쳐서 쓰러져서 눈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럼 이제 완전 중독인 거죠. 네. 네, 그게 빠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그리고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이제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 있는 경우. 네. 모든 그 중독이 그런 거죠. 중독이 빠지면. 그렇죠. 예, 니코틴이든 뭐 알코올이든 이것도 게임도 하지 않으면 막 정신 안절부절하고 막 짜증내고 집중하지 못하고 막 우울증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경우. 네. 다른 오락 생활에 흥미를 잃을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기 학교에 빠진다든가 네. 이제 못 일어난다든가 해야 할 일을 자꾸 까먹는가 성적의 지장 또 건강에도 네. 너무 오래 하니까 운동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때 이런 거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고 몇 가지 이상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 중독에 가깝다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네. 좀 대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고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네, 좀 심각한 위험한 단계죠. 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을 한단 말이죠. 입을 대면 잔소리라고 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다 큰 아이를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 매를 회초리를 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은 때리죠. 이놈 새끼.
그리고 또 우리 사연 주신 어머님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만약 내 아이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의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중독이 아니더라도 좀 심하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아이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 해줄까 이게 네.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사실. 마음이 다 똑같죠. 네. 부모님 마음에 아이가 잘 되기를 맞습니다. 원하는 마음인데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화풀이가 아니라 네. 짜증나서 그냥 그게 화풀이가 목적 아니잖아요. 네. 답답한데 속상하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이제 목적은 아예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 목적을 바라보고 네. 좀 화도 좀 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할 수 있을까 잘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네. 내가 화를 더 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뇌 구조가 아직 발달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신경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뇌 중추가 강화돼 갖고 즉극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기래요. 특히 남자도 좀 더 많고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제 사춘기 때 이게 변화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네네. 변화하면서 다양한 호르몬적인 반응이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렇게 자극적인 거 네. 그런 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잘 빠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 행위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전두엽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풀리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으면 이 전두엽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네. 사춘기 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아들도 너무 막 빠지다가 네.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 좀 바뀌잖아요. 네네. 그 전에 막 게임 막 밤새 때도 있고 막 그러다가 네. 또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들어가면 애가 좀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네. 좀 뭐 사회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상적인 경우에는 좀 성숙해지죠. 네. 자라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네네. 그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 때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반응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절저하게 절제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네. 그 중독으로 훅 빠져 들어가면 나오기 너무 힘든 거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조금 몇 년 지나고 대학 되면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이 대부분은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이 친구들은 일하고 있는데 네. 게임만 하는 거는 아주 정말 완전 사회 페인이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는 많이 안 가는데 네. 많이 하다가 이제 학교 성적도 막 떨어지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대학 정도 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뭐 일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절제해요. 네. 예, 성숙하는 거죠. 네네. 본인도 성숙하고 심적으로도 성숙하고. 네. 그래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힘들잖아요. 벌써 이미 그 시기 잃어버린 시기를 다시 따라가려면 부모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리가 잡아줘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 네. 무조건 야단 치는 것보다 아이를 잘 살펴보고 아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아이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안 한다고 하지만 문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도 비교해보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네가 하는 일들 행동들 네. 패턴들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이제 대화를 하고 들어보고 네.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시인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 행동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면 너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절제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어느 정도 절제하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니? 허락은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얘기해라. 네. 엄마가 요구하는 거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제재가 있어야 사람이 컨트롤이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용돈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네. 요즘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마 프로그램도 네, 찾아보면 맞습니다. 네. 다 깔아
따라서 몇 시간 사용한다 알 수 있고 방에 두지 않고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실로 옮긴다. 네. 예, 그러면 거실에 오면 불편하죠.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방 안에 있는 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면 한다. 같이 얘기한 다음에 무조건 보고 열받아서 막 뭐라 그러면 아이는 이제 화만 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동의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컨시스턴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기분 좋으면 막 하게 놔뒀다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기분 나쁘면 또 뭐 밖에 나가서 열받아서 왔는데 애가 막 컴퓨터 하는 거 있어. 그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보기엔 항상 봐왔으니까 이거 맨날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너는 맨날 컴퓨터만 하니 이러면서 그냥 막 짜증을 거기다 내놓으면 아이들이 알죠. 너무 막 자기 화풀이를 나한테 한다 이러면 영이 안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디스플레이든지 컨세션 해야 된다. 부모가 그리고 야단칠 때 감정이 너무 앞서면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야단치면 열받죠. 게임 다 망치면 부모 때문에 그랬다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으니까 언제 끝나냐? 끝나고 얘기하자. 기다려줬다가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조금 지금 요즘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문제 있다. 이거 뭐 어떻게 할래? 이거는 제재해야 된다.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화하고 그러면 아이가 자기를 좀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모님이 나를 케어하는구나 마음이 일단 알 수 있도록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아이를 좀 제재하면 이제 아이들 대부분 그래도 수긍하거든요. 당장은 막 그래도 근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힘들지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다 감정적인 동물이고 나도 스트레스가 있고 부모님도 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은 이성적으로 그러나 조금 철저하게 우리가 컨시스턴하게 아이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질책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중독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청소년들이 중독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죠. 아무리 뭐 교회 프로그램 좋아도 일단 가정에서 이게 부모님들의 관계 가정의 다이내믹스가 완전히 서로 그냥 다 깎자 노는 이런 상황이면 누가 잡아줄 수 없잖아요. 부모님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정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도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또 조언도 영상도 보고 배움 필요하고요. 교회도 이런 아이들을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대인 관계도 배우고 좀 대인 관계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좀 도와서 좀 프로그램들 많이 하면서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인브레이스 할 수 있도록 교회도 그걸 못하고 가정도 못하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은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데 공감하고 부족한 건 배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짐을 같이 또 거룩한 부담을 함께 안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